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입점 소상공인들은 언제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제대로나 받을 수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티몬 위메프에서 구매한 수천억 원대의 상품권의 경우는 지금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날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티몬 위메프 사태에 대해서 이제 관계부처가 TF팀을 구성하고 지금 대책에 나서고 있는데요.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태가 아무래도 좀 장기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장기화하고 피해 규모를 말씀하셨는데요. 초기에는 한 1,700억 정도였어요, 피해가. 근데 바로 또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1,000억 늘어가지고 2,700억 정도로 늘었죠. 근데 정부에서는 6월, 7월분까지 합치면 8,000억 내외까지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 보면은 자칫하다가 1조가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장기화 문제인데요. 신기한 NC님 말씀대로 이건 좀 불가피한 사항이 될 것 같고요. TMF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자율 구조조정이라는 ARS를 발동을 했죠, 승인을. 네. 그럼 결국에는 쉽게 얘기해서 TMF가 스스로 1개월 동안 구조조정을 잘 해본 다음에 작업체를 마련하고 기업 회생 여부를 그다음에 심사하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좀 3개월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 환불 처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티몬과 미메프에서 구매한 수천억 원 규모의 상품권의 경우 이게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말씀대로 상품권 지금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여행 상품 쪽에 이제 이슈가 됐다가 이제 상품권으로 이제 옮겨가는 모양새인데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르면은 물품의 판매 및 용역에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지사는 결제 취소 및 환불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고객이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잖아요. 네. 제품을 안 받으면은 네. 환불을 피지사는 꼭 해주기로 돼 있는. 피지사면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체. 예, 맞습니다. 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사 말씀하시는 거기서는 거죠? 네. 꼭 환불하게 돼 있는데, 근데 쟁점은 뭐냐면요. 모바일 상품권을 살 때 이미 소비자들은 1년 번호, 핀 번호를 받거든요. 네. 피지사에서는 그걸 받았으니까는 고객은 이미 상품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가 핀 번호를 받았지만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법리 해석하냐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을 샀는데 TMF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상품권 핀 번호를 소비자한테 발송을 했으면 네네. 그러면 용역 및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TMF에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려는 거고요. 예, 피지사에서는. 네, 피지사에서는요. 네. 그러면 이거가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서 제품을이나 서비스 용역을 받지 않으면은 피지사는 꼭 환불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품권 구매자들은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네네. 해피머니 피해자 모임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요? 우선은 대책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혼자 상품권 회사들하고 이제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법적 아까 말씀드린 법리 검토 결국에는 1년 번호 핀 번호가 물건을 받은 거에 해당하냐 안 해당하냐 하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단체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핀번호 하는데 네네. 사실 애초에 상품권을 살 때 핀번호가 같이 옵니까? 아니면 상품권 사고 나서 며칠 후에 핀번호가 오는 건가요? 아까 보통, 1년 번호라 그러셔서 네네. 제가 보통 헷갈려서요. 저도 이제 구입을 해보면은 바로 결제는 하고 바로 그날도 올 수도 있고 다음 날도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상품권 1년 번호라고 이제 찍혀 있는 번호죠.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그 용역 및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거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상품권 저는 사실 사용을 안 해봤는데 네네.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해피머니요. 이건 어떤 겁니까? 해피머니요. 해피머니는 네. 해피머니 INC라는 회사가 그 운영하는 상품권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뭐 모바일 상품권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 해피머니 INC라는 회사가 그 좀 부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TMF 사태로 이제 외부 충격이 딱 가했는데 네. 바로 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해피머니 상품권이 처음에는 그 상품권 환불을 좀 해줬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자금이 좀 막히고 결국에는 이제 사용처 이 상품을 나중에 쓰게 한 사용처에 대금을 안 주니까 네. 가맹점들이 이제 이 상품권 사용을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아예 이제 상품권 자체가 이제 사용 못 하게 됐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제 해피머니 INC는 이제 자본 잠식 상태였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회사가 선불업체 등록도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급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러면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현재 상품권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아, 그런 규제가 없고. 네. 그럼 일정 어떤 등록 용건만 있으면은 네. 상품권을 누구나 네.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바로 그렇게 가능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정부 부처 회의에서도 그걸 빨리 보완하자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죠? 대한적십자사가 네. 그 올해 그 경품용으로 구입한 해피머니 상품권만 해도 33억 원이라고 하는데 네. 사용할 수 없을 확률도 지금으로 와서는 꽤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수님? 네, 지금 뭐 매수권 나온 거 보면 거기 회사가 문 닫혀 있고 네. 결국에는 그걸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해결을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가 어떻게 수천억 원 상품권 운영할 수 있는지가 참 어디에 등록되지 않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네. 않은 그 회사가 어떻게 수천억 원의 상품 사업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네. 지금 해피머니 상품권 이제 그 결제 중단 사태로 네. 이게 이제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이 도서 상품권과 뭐 문화 상품권 판매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정말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저도 이제 성기영 MC님 말씀대로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제가 쿠팡에 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아, 네네. 근데 문화상품권이 지금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네. 판매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다행히 네이버 쇼핑은 좀 일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국내 이제 대표 문화상품권에는 이제 해피머니, 뭐 부겟나이프, 컬처랜드 등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걱정이 지금 해피머니도 지금 그 기업 뭐 자금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머지 업체들도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용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은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을 거고 자칫하면 이들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은 제2의 또 해피머니 사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예, 하실 저는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네. 이제 정부 당국에서 네. 이걸 좀 미리 좀 모니터링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뭐 미리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미리 좀 자금 사항도 좀 알아보고 네. 이런 그 국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게 결국에는 이게 자꾸 그 상품권 지금 나중 되면 못 쓴다라는 이런 좀 뭐 루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소문이 돌아버리면은 다른 상품권들도 지금 피해를 입기 때문에 뭔가 네. 좀 안심을 좀 주고 뭔가 좀 더 안정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상테크족이 이번 피해를 키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상테크면은 상품권 재테크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상품권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 그러니까요. 하는 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요. 상품권을 사용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신용카드로 구매를 합니다. 아, 네. 네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상품권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 시켜준 또 어플이 있습니다. 네. 그런 뭐 간편 결제 어플들이 있는데 여기서 현금화를 시킨 다음에 금액이나 금액 차익을 얻고 네. 또 플러스해서 신용카드 포인트까지 얻어가지고 보통 이제 월 100만 원 정도 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뭐 1, 2만 원 정도 이득을 보는 거를 바로 상테크라고 합니다. 그럼 최대 몇 %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였어요? 보통 지금 8% 정도가 있어야지 현금화가 되니까 네. 보통 할인 행사를 10%까지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 그래요? 1, 2%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또 플러스해서
신용카드 그 포인트도 마일리지도 있으니까요. 네. 거기서도 또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이런 걸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또 조금씩 그냥 재테크의 개념으로 이걸 했다가 이번에 조금씩 규모를 키웠다가 네네.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도 꽤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월에 뭐 1, 2만 원 아끼려고 네. 뭐 몇 달 모으면 또 몇백이 되고 또 1,000만 원 갖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건 이제 SNS를 검색해 보면은 상테크 방법이 네.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다가 이 할인을 어디서 하는지까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링크가 뜨면은 네. 상테크 족들이 그냥 싹 몰려가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 네. 저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모바일 상품권이 결국에는 그 문화 산업이나 도서 산업을 확 발전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다양한 결제 수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본연의 기능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돈벌이 수단으로 되다 보니까 네. 금액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 규모가. 네. 그래서 전자상품권 거래액을 보면은 2020년도 기준으로 4조 5천억이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 무려 1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4년 만에 2배가 증가한 거 보면은 상테크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다 상택 하신 분들은 뭐라고 나무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많으니까 네. 어쨌든 그런 이 법리 검토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티문 위메프 미정산 대란이 이제 이커머스는 물론이고 이게 이제 게임업이라든가 업계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여러 업종으로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로부터 먼저 돈을 받고 한참 네. 뒤에 상품이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네.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이제 지급을 못 하게 되면 이게 정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요, 교수님? 최근에 이제 마케팅 기법으로 선불 카드를 많이 팔고 있거든요. 네, 네. 결국에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을 당기기 위해서 좋은 뭐 프로모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상품권뿐만 아니라 게임 업계, 뭐 프랜차이즈에서도 뭐 게임머니나 선불 카드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좀 이 상품권 발행 자체가 너무 좀 쉽다 보니까는 무분별하게 좀 안전장치 없이 좀 발행이 되고 있고 혹시 앵커님 그 스타벅스 카드 많이 가지고 계시죠? 저는 선물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는 선물 이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네, 선물. 네. 근데 이제 아시는 이제 스타벅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선불 충전금이 무려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이제 스타벅스라는 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은 네.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TMF도 설마다 이렇게 된 거니까 네. 저는 이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좀 이슈화시킨 게 그래서 빨리 법적 보완을 해가지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잘 중요할 것 됐다는 같습니다. 표현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이런 사태가 네, 일어난 걸 맞습니다. 계기로 한번 좀 무슨 그렇죠. 문제가 없는지 시스템을 좀 점검하고 네네. 보완하는 그런 네네. 계기가 돼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으로 그럼요. 저는 네네네. 예, 피해자들이 예. 오해 뭐 살 일은 아니고요. 제가 뭐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이거요. 어떨까요? 네. 그 일각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정산 지원 사태가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네. 각종 그 이제 할인 프로모션 진행했고 네.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은 네. 회사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물품을 판매해서 단기 자금 모은 거 아닌가 이런 네네. 의혹까지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 의혹이라기보다는 업계에선 당연하게 다 알고 있는 이 룰인 거죠. 실제 이제 이커머스에서는 그 플랫폼 운영하다 보면은 이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최저가 광고 싸움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 최저가를 잡기 위해서 많은 이커머스들이 프로모션을 겁니다. 네. 나의 마진을 빼고서는. 네네. 그건 이제 TMF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긴 한데 네네. 이게 자금 경색이 와서 네. 참 판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걸 아는데도 계속 부풀리기로 했다라면 그거는 문제 아닌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비즈니스 스타일 자체가 이커머스 플랫폼 비즈니스가 결국에는 그때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자금을 해서 다시 유용해서 회사가 또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어쨌거나 그 정부가 피해자 지원과 함께 조만간 그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해서 발표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건지 잠깐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네. 정부가 사실 정말 다행인 것은 사태를 진중하게 좀 빠르게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너무 그건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상품권회를 진행했고
그 유통법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은 대규모 유통업법하고요. 전자상거래법이 있습니다. 유통법에 예, 대규모 예. 유통업법과 예. 전자상거래법이 네. 있다. 네. 대규모 유통업법에는 그 대금 지급 정산 주기가 40에서 60일로 규정이 돼 있고요. 네. 반면에 전자상거래법에는 대금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네이버 쇼핑이나 지마켓 11번가 등은 구매 확정 후 1, 2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좀 다행스러운 거죠. 네. 근데 그에 반해 지금 요번에 터진 이제 TMF는 최대 70일에 정산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오랜 기간 동안 안 주다 보니까 대금이 모여서 이걸 전용할 수 있던 게 문제인 건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커머스 플랫폼도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에스크로 방식을 또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TMF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대금 지급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40 내지 60일을 정산 주기를 네. 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서 네. 70일로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70일 동안 대금 지급 안 하다가 문제가 네네. 쌓이다 보니까 확 터져서 몇 네네. 달치 정산 못한 금액이 소비자들한테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네네. 건데 차제에 그러면은 이커머스 플랫폼도 네. 대규모 유통업법에 유통법을- 적용받도록 한다. 예, 그 그러니까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라고 하니까 엄청 큰 기업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좀 빠졌었나 싶은데 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건가요? 네, 대규모 네. 유통업법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유통 중심에서 생긴 법이고 네네. 그 전자상거래법은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에스크로 방식 또 뭐 저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에스크로 하면은 뭐 예치한다, 뭐 예치금 제도 이런 걸로 사람들이 네, 이해하고 있던데요. 네. 네, 그렇죠. 에스크로는 상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네. 거래 중개를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성기영 MC님께서 그 노트북을 하나 이렇게 이커머스나 중고 거래로 판다고 올려주셨으면은 제가 네. 그걸 딱 산다고 가정해 보면요. 네. 그럼 이제 뭐 성기영 MC님 워낙 유명하시지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이제 그러겠죠. 안전 결제를 하시죠. 네네. 그러면 이제 성기영 MC님께서 그거를 올리시고 저는 안전결제 쪽에 돈을 저한테 직접 주면 물건을 못 받을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걱정되니까 네. 그쪽에 돈을 놨다가 네. 제가 이제 물건을 받으면은 MC님께서 승인하면 제가 받는 네. 제도를 이제 쉽게 설명해서 이제 에스크로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제 3자가 대금을 보관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이 에스크로 의무화 자체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왜 그래요? 근데 현재 이제 티몬이 뭐 한간에는 이제 에스크로 이제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 이커머스 플랫폼도 어찌됐든 에스크로사를 이제 본인들이 지정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커머스 플랫폼하고 에스크로사도 투명하게 같이 운영해야 되는 거죠. 따로 별개로. 네. 그런 보완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이제 그 국내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 경쟁력과도 문제가 되는데요. 네네. 이번 사태를 볼 때 대금을 전용한 게 문제인 거지 이걸 가지고 딴 데 아주 엉뚱한 데 쓴 게 문제인 거지 이게 이 회사를 발전하는 데 쓰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많은 신규 플랫폼들이 이 대금을 가지고 혁신적인 활동에 한다거나 뭐 좋은 그 고객들 위한 일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걱정되는 게 이게 일괄적으로 이제 적용해서 아예 못 쓰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소규모 플랫폼이나 이제 신생 혁신적인 기업들을 좀 방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네. 또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이제 차이나 커머스 있죠. 네, 중국 C커머스요. 네. 그쪽에서도 지금 적용을 그럼 해외 플랫폼 어떻게 할지 그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TMF 사태는 어찌 보면 좀 예견된 것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지적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요. 뭐 전 네. 당연히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좀 소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2010년대에 대부분 이커머스 플랫폼도 치열하게 좀 경쟁을 하면서 그때 적자 기업이 많았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는 뭐 자금 운영이라든가 뭐 부도 사태를 걱정하는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TMF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 상태였잖아요. 좀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좀 적극적으로 좀 제도를 넘어서 법적으로 좀 막지 못한 게 좀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네. 근데 상품권이라는 게 지금 현행법상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네네. 아까 선불 충전금을
그 이제 앞으로는 뭐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 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네. 시행되는데 여기에도 발행자는 30억 원, 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이 넘는 기업만 규제 대상이고 상품권 발행 주체와 발행 한도에 대해서 제한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네네. 이런 큰 틀에서 어떤 법적인 게 보완이 돼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대로 그 우리 성 MC님 말씀대로 그게 보완돼야 되는데 저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거를 좀 빨리 보완해서 실제 이제 이런 어쨌든 디지털 플랫폼들은 이제 결국엔 혁신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지키되 좀 더 천천히 여러 가지 규모의 그런 기업들도 고려해서 저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5,600억 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정부가 이제 지원하기로 하고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 이제 무리한 기업의 어떤 경영 확장 이런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에 결국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또 자금이 여기 투입되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참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건지.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요거를 이제 가치를 받아서 매각을 하거나 투자를 받는 건데요. 근데 뭐 얼마 전 정부에서 이제 긴급 기금 대출로 이제 5,600억을 박아 내놨죠. 네, 말씀대로 이제 국민들이 이제 공적자금 투입하는 데는 대부분 또 부정적으로 볼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지금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좀 이 정책 자금을 빨리 판매자들 업체들한테 좀 지원을 해줘서 좀 이 판매업체들 부도를 좀 막아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보고요. 전 두 번째는 이게 정부 당국의 이제 숙제인데요. 빨리 수사를 통해 가지고 불법 행위를 밝히고 또 큐텐그룹이나 이제 TMF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가지고 피해 변제를 빨리 하는 게 그래서 그 비용을 좀 면제하는 게 다음 단계고 마지막으로 이 정산일자랑 대금 전용 관련돼서 보완을 한 제도를 만드는 게 그다음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이제 이커머스 이용자 수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급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지 끝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저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커머스 기업들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좀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도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 사태로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의 고객들이 불신이 좀 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커머스 기업들도 본인들이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좀 안 좋게 볼 것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하거나 대금을 전용하지 않는 거에 대한 모습을 고객들한테 알려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한다라고 그 진실성을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은 고객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대학교 이종우 경영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